박명현에게 뒷담화 벌써 일주일이 흘렀네요. 여러분들에게 박군과 영탁 그리고 7월에 주인공이 됐던 임영웅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재밌겠다 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트로트를 몇 개 시리즈로 보내드려야겠다. 아마도 제가 뒷담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첫 뒷담화를 시작한 것은 물론 이효리와 유재석을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이야기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폭발적으로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당시에 시리즈로 트로트 이야기를 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툭툭툭툭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트로트 이야기가 결국 스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영웅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정말 무럭무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건가? 네, 애기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그런지 귀여운 말로 정말 크게 대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점은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끌고 왔던 트로트 세계의 할아버지들 지금 이제 할아버지들의 위급 더 할아버지를 무슨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나이가 많아진 태진아, 송대관, 현철 그리고 서른도 할 거 없이 자식들도 결혼을 하고 시집 장가를 가고 또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맞으면서 할아버지가 됐죠.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젊은 피의 트로트들 스타가 탄생을 하게 됐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냥 그 할아버지들 트로트를 보다가 젊은 트로트들을 보니까 그냥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스타들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박군군 보통 여자를 말할 적에는 김양, 이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미스터 박은 처음부터 박군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제가 박군군 그러기엔 좀 어색하지요. 박군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아주 좋아지고 또 점점점 성숙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잘생겨지고 있는 원래 한 3년이 흐르면 완벽한 이제 옛날에 그 좀 약간의 시작할 때는 촌스럽고 뭔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쌍하다 또는 아니면 이게 좀 뭔가 부족한 게 나에게 밀려오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는 동가 그리고 방송 이미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코디니 뭐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잘생겨지고 멋져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코디를 잘 하면서 어떤 때는 약간 가여운 모습 어떤 때는 약간 그래 어렸을 때 참 힘들었겠다 이런 모습 또 어떤 때는 멋진 모습 노래를 부를 때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팔방으로 정말 저 친구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나타났다 생각을 하다 보니 박군 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박군 씨의 스토리를 조금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직원이 말해준 겁니다. 제가 물어봐서 박군 씨는 트롯 경영 프로 SBS에서 탈락을 하면서도 제 질문은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의 저렇게 자리에 올라가서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안에는 가족사가 있고 대단한 스토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부모의 이혼 그건 뭐 누구나 우리 집도 그렇고 살다 보면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쉬운 건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헤어졌겠습니까.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가 혼자 박군을 키웠다는 슬픈 사연이 전해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 어머님이 요도한 말기로 이렇게 아프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셨던 어머님 결국 군대를 가고 3년 차에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나의 어머니 김영순. 갑자기 또 어머니 생각이 나며 나는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해주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열심히 뭘 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일이 가족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군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고등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을 오가면서 어머님 병치레를 치르면서 결국 대학교는 들어갔지만 빠른 나이에 군대를 갔다 어머님은 3년 차에 돌아가신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머님도 안 계시고 아버님도 없는 와중에 열심히 살아온 박군에게는 복이 지금 터졌다.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노래를 불러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독특하게 SBS에서 트롯 가수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박군이지 않나. 히트곡 하나 없이 뭐 히트곡을 냈다고는 하지만 제가 트로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른다면 뭐 조금 크게 히트는 아직 안 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SBS에서 나타난 스타 중에 한 사람 박군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롯 프로에서 히트를 내면서 노래로 히트를 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오직 TV조선 여러 트롯 스타들이죠. 그런데 SBS 한 명이 탄생된 것은 바로 박군이라 말을 할 수 있고요. 다행스럽게 SBS에서 밀어줘가지고 스타 탄생이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는 강한 모습과 성실한 모습으로 A채널에서 보던 강철 부대 뭐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참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악스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거기 나가가지고 피땀을 흘리면서 동료지간의 그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보여주는 성실함이 대단한 사랑을 얻으면서 자기의 친정 SBS의 미우새의 신인으로서 대단한 사랑을 받고 이게 대단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바로 첫 해 2회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파수가 박군이 나오면 딱 스톱이 되면서 시청률이 휙 하고 올라가니까 예 대박이다 계속 꽂고 가자. 거기다가 SBS에서 만든 스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고정 출연을 하는 동안에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군은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은 이제 광고도 찍고 행사도 하면서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모든 어린 시절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고생했던 시절은 가끔 일할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도 살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자만하지 않고 정말 건방 떨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것을 머리에 넣고는 성실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그 자리에서 승승장구한다면 이제 제대로 된 임영웅 씨처럼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왕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오래전에 저에게 책을 보내온 아주 유명한 박성준 씨 아시죠? 무한도전에도 나왔었고요. 또 저와 함께 프로그램 TV조선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프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고 친절하고 예의 발랐던 그런 좋은 작가님이라고 해야 할까. 책을 냈기 때문에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이시죠. 바로 박성준 씨의 운테리어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씨 조금 늦기는 했지만 우리 운테리어 잘 되고 있죠. 벌써 보니까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더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책을 매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운테리어는 이 집 안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에는 뭐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뭐를 배치하면서 가구는 어느 쪽 그리고 침대는 어느 쪽의 방향에 있는 것이 그 신발을 벗고 들어올 적에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 좋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썩 좋은 점이 아니지만 그 집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자세한 내막을 이 책에 운테리어라는 책에 박성준 씨가 이번에 또 써서 올 2021년도에 냈더군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박성준 씨와 TV 촬영을 한 것을 보다가 제가 언뜻 이번이 기회다. 운테리어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거나 집에 인테리어 하실 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좋은 자리에 배치를 가구를 하는 것이 좋은 곳은 어디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통풍이 되는 곳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가 박성준 씨의 이 운테리어를 또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광고나 돈을 받고 저 박미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수도 없는 이메일이 와서 뭐 해달라 비쌉니다. 제가 해줄 거면 깨끗하게 무료 그리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박미 TV에서만 저를 볼 수 있지 다른 곳은 왜 안 나가나 인기가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출연을 요청하고 또 이메일로 뭐 출연을 해달라 강의는 얼마냐 광고는 얼마냐 일절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강의를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나가는 광고일 경우에는 수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제가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런 거 의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온테리어 이것도 저에게 이 친분이 있고 굉장히 좋은 젊은 우리 집에 관한 문제,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또 박미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공사를 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군 씨 섬뜩한 사주가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사주는 바로 박성준 씨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운테리어, 인테리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주를 보는 것도 있지요. 아마도 무한도전이라는 데에서 그 개그맨들 사주를 약간씩 웃기게 보면서 좀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본인도 알고 있겠지요. 어쨌든 박구는 내 인생이 궁금하다며 기대했고 이에 사주자는 박성준 씨가 얼굴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눌려 있다. 역시 우리 박성준 씨답네요. 억압과 위축, 당당히 펴는 느낌이 아니다면서 눈이 좀 슬픈 기운이 있다라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뭔가 저와 굉장히 일치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방구 씨가 여러모로 코디도 하고 알려줘서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약간 어두운 그런 것들이 가족사나 또 옛날에 어렸을 때 자라오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들 또 무시당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바뀌려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경험들을 이제부터 하게 되면은 얼굴 관상이 싹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성주 씨가 박성준 씨가 제대로 말씀드린 것은 꼭 이거를 해결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주운에 대해선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운, 악으로 깡으로 힘겹게 버텨온 삶이다. 이렇게 말해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박군은 뭐라고 했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을 만큼 힘든 최악의 운이었던 것 같다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박성준 씨가 얘기하기 전에 TV에서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박군의 얼굴의 관상을 이 나이 정도 되면 그래도 5, 60%는 보지 않겠습니까? 봤을 때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대로 우리 온태리오의 박성준 씨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좋은 것만 다루면 되니까 우리 박군은 어릴 때부터 배달 일을 했고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2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 전 학창 시절에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알바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알바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사도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 방 한 칸에서도 살면서 또 뭐 이것저것 뭐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흙수저의 그런 인생은 뭐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뭐 그렇게 슬픈 일입니까? 문제는 정말 심영래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노후가 잘 돼야 한다. 예,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별것도 아니고 인생의 흐름은 가장 힘든 늙으면 힘도 없고 뭐 될 수 있는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늙어서 노후가 잘 돼야 인생이 잘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심영래 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박군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특전사를 지원한 것이다 라며 특전사가 됐던 계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전사가 됐기 때문에 강철부대에서 그렇게 힘든 것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거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특전사. 하지만 혜택만큼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이라며 특전사가 아르바이트보다 더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7, 8년 동안 비일비재했다. 정말 힘들었을 땐 어머니 산소 가서 펑펑 운 적이 있다. 아유, 나도 지금 엄마 사진 놓고 가끔 울어. 김영순. 제가 이렇게 즐거워 보여도 눈물이 많습니다. 또 눈물이 고이네요. 아우, 김영순 저희 어머니 정말 사랑하는 김영순 너무 사람은 착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그냥 뭐 아름다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형제들도 깔보고 아유, 네 우리 엄마를 전부 그냥 깔보고 또 깔보고 그냥 응? 허다못해 형제가 다 모이면은 그냥 우리 엄마가 일 다 하고 반찬 다 만들고 뭐 전 부치고 청소까지 다 하고 쓰레기 다 갖다 치우고 아유 우리 엄마만 일하고 그 형제들 그 큰 언니랑 그 막내 그 미국에 있는 이것들은 아유 내가 그냥 가만히 지금 봐도 치가 떨려 그냥 응? 우리 엄마를 완전히 그냥 식모로 그냥 부려먹었던 그 인생. 우리 엄마 너무 사람이 착해도 안 되고 아름다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질 거는 따져야 됩니다. 왜 또 엄마 산소에 가서 문 얘기를 하는 거야. 눈물로도 마음에 응어리를 풀 수 없었다. 각별한 전우회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운도 들어왔다는 사주가 나왔네요. 비포장도로지만 정체 구간이 없는 도로를 달릴 것이다. 비로소 숨통이 터지는 것이라면서 현재 일과 함께 여자운도 같이 들어왔다. 여자운도 같이 들어왔다. 너 여자 생겼냐? 이게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거 박수홍처럼. 아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이때 사주상 성공의 시기. 올 하반기부터 최고의 성공의 시기구나. 사주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초까지만 왜 이렇게 짧게 잡냐? 좀 길게 잡아주지. 그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여러분 아닌 것을 기다 하면서 무슨 잘 보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군 씨는 우리 박성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가 최고의 전성기다 하면 그때까지 최고로 달린다고 했을 때 뭐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고까지 달렸을 적에 했을 때 정말 그 기회를 잘 타서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건방 떨고 뭐 이렇게 까불고 그러면은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얼굴과 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군이 좋아하는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상이 참 독특하군요. 기댈 수 있는 누나 같은 여자 이상형.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에 나가서도 타이틀이 갑자기 박군은 연상 취향 16살 연상 만날 수 있어. 아, 이것도 취향이 독특하네요. 너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은 나이가 떠들면은 이거는 다 가짜로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짓궂은 인간들이 바로 이게 진행을 보는 진행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서 뭐 10살을 더 얹어서 26살은 어떠냐 또 질문하니까 26살까지는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6살도 많지요. 16살을 어떻게 버텨낼래 네가. 아우 정말 힘이 든다. 듣기만 해도 힘이 들어. 자,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그 사주를 비롯해 저와 또 이렇게 약간 그 친분이 있었던 우리 성준 씨 책 이야기까지 하면서 박군의 또 사주 관상을 봐주면서 이 이야기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박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미우새에서 본격적으로 탁 나와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프로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고 있죠. 그리고 박군도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은 원래 방송 TV가 내가 또 이 바닥에서 30 몇 년을 하지 않았냐. 또 그 프로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프로에서 못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대중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의 최고의 운이 텄다.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다 바치며 방송가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는 그런 박군이 되기를 한번 뒤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박군 여자친구가 생기면 좀 잘 새기세요. 뭐 돈이 문제는 아니고 뭐 자꾸 뭐 16살 연상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이가 너무 많아. 그거는 10살은 어때? 10살 많은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이 있잖아. 백지영도 있고. 최근에 기사를 펑 하고 터트린 한예술. 10살 아래의 남자 잘생겼죠. 또 바다. 이게 SES의 귀여운 우리 바다씨가 또 10살 아래의 남자. 자, 여기서 18살 함소원이까지. 어유 뭐 더 많이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보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들도 있지요. 김보연 씨와 전노민 씨가 사랑을 하던 사이인데 또 이혼을 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행복하게 나이가 점점 많이 드는데 더욱더 사랑으로 애정으로 잘 살고 있는 노사연 이무송 씨도 있다라는 것. 또 갑자기 스토리가 연상연하 커플로 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웃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군 씨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방송 보내주시고요. 사랑받기를 뒤에서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